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밖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더 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단둘이 있을 때나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모습. 그 간극 앞에서 혼란스럽고 외로웠던 경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생존과도 같은 절박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 즉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만들어낸 공적인 이미지와 감춰진 사적인 진실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자기애성 성격, 우리가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이들의 심리를 두 가지 실제 사연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가면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으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적 소용돌이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졸업장이었기에 제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제 남편은 평소 저에게 그다지 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자신이 최고여야 하고 모든 상황을 주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소위 알파메일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제 졸업식 날 남편은 갑자기 근사한 파티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장 요리사까지 부르고 많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죠. 겉보기에는 저를 위한 성대한 축하 자리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끊임없이 제게 말합니다. 내가 열어준 파티 덕분에 내가 얼마나 빛났는지 알아? 나처럼 훌륭한 남편을 둔 것에 감사해야 해 라면서요. 그 파티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그의 생색과 요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에게서 사랑을 느껴본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에 학업을 마친 아내의 노력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무대로 만들어버린 남편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 남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행동 기저에 깔린 심리는 바로 이미지 관리입니다. 그는 아내의 졸업이라는 좋은 이벤트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아내를 챙기는 멋지고 능력 있는 남편이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졸업한 아내가 아니라 그 파티를 열어준 자기 자신이어야만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실이나 상대방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타인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강요합니다. 사연자분께서 남편에게서 사랑을 느껴본 지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의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그의 본질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반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가 또다시 파티 이야기를 꺼내며 생색을 낸다면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때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대화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은 감사할 줄 모르는군이라며 비난하더라도 그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닐 겁니다. 당신의 진실은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굳이 방어할 필요가 없는 진실에 대해 변명하며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그는 당신을 통제하고 우위에 서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사람은 또 자신의 불안감을 나에게 떠넘기고 있구나라고 그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더 이상 그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연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아내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제 남편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영업직으로 수많은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해고당했고 어떤 곳에서는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어올 때도 있지만 그만큼 크게 잃을 때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죠. 남편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추켜 세워주지 않는다며 늘 불평합니다. 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그의 허풍과 자랑을 듣고 있으면 너무나 피곤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시간과 돈 문제에 대해 항상 비밀스럽고 솔직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남편이 싫습니다. 그는 제가 끊임없이 자신을 칭찬해 주길 바라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저에게 당신은 너무 냉소적이야 라고 비난합니다. 가끔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연 역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남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잦은 이직, 충동적인 퇴사, 불안정한 경제 상황. 객관적으로 볼 때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 자신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심각한 불안감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초라한 내면을 결코 인정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허풍과 과시라는 갑옷을 입고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인 척 연기합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만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자신을 포장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리고 이 연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객의 환호가 필요합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관객은 바로 아내인 사연자분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위대함을 믿어주고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 주어야만 그의 불안한 자존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의 성공담 뒤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숨겨져 있는지 알기에 진심으로 그를 칭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패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냉소적인 아내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연자분, 당신은 냉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학습한 현실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남편의 불안정한 과거를 알기에 그의 허풍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냉소주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지친 결과, 즉 감정 소진 상태인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종종 공감 피로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이해하고 도우려 노력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들의 감정적 요구는 끝이 없고
노력은 결코 보상받지 못합니다. 결국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어떤 감정적 반응도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당신을 냉소적이라고 비난할 때 그것은 그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둔갑시키려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일 뿐입니다. 내가 왜 당신의 허풍에 동조해주지 못하는지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라고 되물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겠지만 적어도 당신 스스로는 진실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연을 통해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함보다는 이미지를 중시하고 내면의 성찰보다는 외부의 평가에 집착하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들의 화려한 가면 뒤에는 사실 누구보다 불안하고 연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잠시 마무리하기 전에 이처럼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밖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혼란과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비난의 말을 쏟아내더라도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세요. 당신의 진실을, 당신의 감정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존엄성과 품위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신의 진실 안에서 굳건히 서세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보이지 않는 통제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